네, 안녕하세요. 변화하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과 진학 준비에 대한 강의를 맡은 양인실입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미술대학 관련 자료 개발을 맡고 있고요. 또 경기도 대입진학 리더교사단에서 미술대학 지원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 있는 창의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술대학 입시 전형과 변화하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과 미술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요. 강의의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반적인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이해와 실기 전형, 그리고 비실기 전형, 그리고 올해 2022학년도 또 현재 고2 아이들의 대상인 2023학년도 서울 경기권 주요 미술대학 전형 변화 그리고 Q&A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 올해 고3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 2022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대학을 우리가 단순히 디자인 계열 그리고 회화 계열, 조소 계열, 건축, 공간 요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술대학에는 디자인 계열이라고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전공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계열이긴 하지만 전공에 따라서 대학의 교육 과정이나 또는 진로 진출 분야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물론 우리가 다 그림을 그리고 미술대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서 대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졸업한 선배들이 어떤 분야로 나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반적인 미술대학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로 대학을 지원하고요. 수시에서 저희가 6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정시에서 3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대학이라는 데를 지원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미술대학의 흐름은 서울에 있는 나름 선호도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미술대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수시에서는 비실기 전형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이제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 중에서도 서류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기록 자체가 간소화되고 축소되는 바람에 미술 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과 세특의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수시에서도 물론 당연히 실기 전형으로 많은 대학이 선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름 인지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기대부터 단국대까지 이런 대학들은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아니라 1단계에서 내신, 2단계에서 실기로 선발하는 단계별 실기 전형 선발이 있고요. 정시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과 실기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실기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이냐 중위권 대학이냐에 따라서 실기 유형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사고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거냐, 묘사력, 표현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주제 해석 능력이나 창의성 또는 논리적인 공간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사고력 중심의 실기 평가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은 선호도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대학들이 주로고요. 중위권 밑에 있는 대학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묘사력, 표현력을 좀 더 강조하는 실기 문제들이 그러니까 출제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중3 학생들이 있다면 단순히 이제 정형화된 패턴을 반복 연습하는 실기보다는 주제 해석이나 창의성 또는 논리적으로 내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로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실기의 비중보다는 수능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요 강의안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저기 별표, 파란 별표로 넣어드렸잖아요. 작년 이제 4월 30일 날 발표된 2022 기본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인공지능 관련 디자인 학과들이 수시 전형 요강에서 갑자기 발표된 학교가 세 학교나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국민대학교고요. 국민대학교가 수시 전형에서 갑자기 AI 디자인 학과를 조영대학에 신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여대도 첨단 미디어 디자인학과, 상명대도 AR, VR 디자인학과,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첨단 공학 어떤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 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미술대학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술대학도 일반 계열과 마찬가지로 수시 전형,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일반 계열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시 전형에서 64.6%를, 정시 전형에서 35.4%를 선발합니다. 수시 전형은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비실기에서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실기에서는 내신, 학생부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정시로 넘어가면 당연히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80% 정도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으로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에서 쓸 수 있는 6장의 카드, 정시에서 쓸 수 있는 3장의 카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수시를 과감하게 버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수시 6장의 카드는 내가 원하는 학교 6개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에 주어진 3장의 카드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3군데 다 지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군에서 1장, 나군에서 1장, 다군에서 1장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대부분 나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히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정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은 운이 좋으면 2군데, 별로 운이 없으면 1군데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는 전국 4년제 미술대학 모집 인원 18,000여 명을 전형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대학이 실기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면 참 쉬운데, 전략을 짜기가 쉬운데,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도 있고, 실기 100% 전형도 있고, 내신과 실기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고, 너무 다양하죠. 정시로 넘어가도 수능 전형,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 그리고 지방권으로 내려오면 수능이 아니라 내신 성적과 실기로 선발하는 전형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전형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수시에서 비실기 위주 전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고 비실기 성적 또는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꽤 많고요. 정시 전형으로 넘어가면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생각보다 한 20% 정도 되거든요.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제가 이제 좀 더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표는 이 표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미술대학을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과 전국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비실기와 실기를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선발하고 있을까,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은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에서 실기로 선발하는 인원보다 비실기로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비실기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미술대학들이 어쨌든 높은 성적과 높은 실기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수시에서는 실기 위주보다는 비실기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이 훨씬 많구나. 두 번째는 경기 인천입니다. 서울권보다는 비실기로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실기로 선발하는 인원과 비실기로 선발하는 인원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지방으로 오시면 비실기 전형은 36%고 실기 전형은 64%에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죠. 이 표만으로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인지도가 높은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50%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저 비실기 위주 전형을 과감하게 버리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됐든 아니면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든 서울 경기권에 있는 미술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비실기 전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시 전형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정시 전형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지방이나 수능 중심으로 뽑는 인원이 약 20%, 그리고 수능 플러스 실기로 뽑는 인원이 약 80%,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미술학원에서 실기를 준비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정시실기, 정시에서 쓸 수 있는 건 3장의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시실기를 너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표를 보았던 것처럼 미술대학도 역시 64.5%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하고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 수시에서 50% 정도를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너무 실기에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건 조금 잘못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실기 전형을 대부분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술대학 실기 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라는 내용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실기 전형은 수시 실기 전형은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실기 100% 전형은 너무 극소수고요. 특기자 전형도 너무 극소수입니다.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대부분인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단계별 실기 전형입니다. 단계별 실기 전형이 뭐냐면요. 1단계에서 내신, 2단계에서 실기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얘기죠. 표를 보시면 대학들이 굉장히 괜찮은 대학들이고요. 회화 계열, 즉 순수미술 계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디자인 계열은 1단계가 학생부 교과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평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10배수, 20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2단계로 넘어가시면 실기 80 또는 실기 100%로 선발하는 게 수시 단계별 실기 전형이고요. 정시도 단계별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최상위권 미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네요. 이 대학들은 1단계가 수능입니다. 근데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학의 레벨 자체가 워낙 최상위권이다 보니까 국영탐 100분위가 90 이상은 나와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성적이고 국영탐 100분위 90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5배수 또는 3배수 또는 10배수가 선발되어서 2단계에서 실기 또는 면접 또는 내신 뭐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나 2학년 친구들도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좀 수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이 최상위권 대학의 미술대학도 1, 2학년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단계별 실기 전형이 아니라 내신 플러스 실기, 즉 내신 성적과 실기 성적을 한꺼번에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일괄 실기 전형입니다.
이 일괄 실기 전형으로 선발되는 학교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실기 전형이 실기 반영 비율이 꽤 높죠. 그러니까 내신 반영 비율보다 수시 실기 전형은 실기 반영 비율이 꽤 높구나. 생각보다 많이 높구나. 100%인 데도 있고 70%, 80%, 60%인 데도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성적에 자신 있는 친구들보다는 실기에 좀 더 자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전하겠죠. 그리고 우리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성적보다는 실기를 더 오래 준비했고 실기를 더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실기를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 실기 전형은 경쟁률이 40대 1에서 80대 1까지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 모두 실기시험 보러 갔는데 모두 떨어지고 올 수도 있는 되게 이제 마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 실기에서 성공하려면 학원에서 이제 실기 연합고사를 치시잖아요. 학원에서 실기 연합고사를 칠 때 안정적인 A권이 나오는 친구들이 도전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고 내가 성적보다 실기에 좀 더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속된 말로 우리 학원에 원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기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는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자들은 내신보다 실기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들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내신보다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입니다. 빨간색으로 쓰여진 저 학교들은 수능보다 실기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능에 자신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도전합니다. 물론 당연히 실기도 되겠지만 수능을 좀 더 잘 받거나 수능에 좀 더 자신 있는 애들이 도전하다 보니까 실기보다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저 대학들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지금 정시, 수능과 실기 반영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보통 정시는 6대1 정도가 기본 경쟁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은 4대1에서 6대1 정도 가고요.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능보다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은 12대1에서 18대1까지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기 전형 중심으로 정시 실기를 최종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더라고 하더라도 수능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수능을 버리지 말고 지금 약 4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남은 4개월 동안이라도 수능과 실기를 5대5 저는 수능을 사실 70% 정도 더 반영 비율을 두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기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수능 준비를 남은 4개월 동안 악착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의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발표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시 실기 전형에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국영탐 100분위가 80은 넘으셔야 도전해서 성공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도 국영탐 100분위가 70은 넘어야 도전해서 성공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도 오늘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나눠줬거든요. 이제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셨을 텐데 정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실 때 등급 점수 보지 마시고 100분위 점수를 보세요. 그래서 국어하고 탐구, 영어는 서울권은 2, 3등급, 경기권은 3, 4등급 정도는 나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탐구 100분위가 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남은 4개월 동안 수능 점수를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지 목표를 좀 정하셔서 미술대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도 역시 정시에서 수능과 실기의 반영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실기 100%, 성적을 1도 보지 않고 실기 100%로 선발하는 서울여대도 정시로 넘어가니까 수능 60에 실기 40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도 올해부터 수능 반영 비율을 15% 늘려서 수능 55%, 실기 45%로 선발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도 수능 60%, 실기 40%, 즉 정시 실기로 넘어가면 인지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보다는, 그러니까 실기보다는 수능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이고 있는 경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 그림만 열심히 그리지 마시고 수능 준비를 좀 더 남은 4개월이라도 좀 더 빡세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이라면 저는 2학년 11월 전국연합 11월 전국연합 볼 때까지 영어 등급을 2등급 정도까지 좀 맞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영어를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 2학년 때 모의고사 많이 풀고 수능 영어 자체를 2학년 말 때까지 안정적으로 1, 2등급으로 맞춰 놓더라고요.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영어만 2학년 11월까지 2등급 정도로 탄탄하게 성적을 맞춰 놓는다면 저는 서울 경기권 미술대학 충분히 모두 가능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작년 졸업생들의 정시, 실기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실기 전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분위 평균을 보시면 이 서울과학기술대는 단계별 선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1단계가 수능, 2단계가 실기인 대학이죠. 이 서울과학기술대 단계별 실기 전형 실기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을 보시면 2등급 초반입니다. 2등급 초반이 돼야 1단계 수능 컷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대가 아닙니다.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밑에 보시면 단국대입니다. 단국대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죽전에 있습니다. 즉 경기권이라는 얘기죠. 단국대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도 보시면 2등급 중반에서 합격생들의 100분위 평균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한양대 에리카 안산에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명대 천안에 있습니다. 경기권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대학들조차도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 합격한 아이들의 실기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림 그리는 게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준비를 고1 때부터 고2 때부터 고3 친구들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능을 같이 가져가셔야 지금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에 성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떤 친구를 상담하는데 경기도는 고교 학점제를 지금 운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2015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ABC로 성적이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경희대 화면입니다. 경희대는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출결도 반영하고 봉사도 반영하고 ABC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경희대처럼 출결과 봉사를 반영하거나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과를 반영하거나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ABC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내신 성적에 합산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저는 2015 교육과정이 어쨌든 정착이 돼가면서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표에 나온 대학들은 모두 실기 전형으로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내신 성적에 합산해서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경기도 남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친구들은 가천대, 경희대 국제, 상명대 여기 지원을 많이 합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가천대가 굉장히 특이하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와 관련된 진로 선택입니다. 모든 진로 선택이 아니고 뭐 실용 영어 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심화 국어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 국어와 영어와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성취도 A가 있는 경우, 원래 국어 영어 내신만 반영하잖아요. 내가 국어 영어 과목 중에 하나에 4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국어 영어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있어요. 그럼 4등급인 걸 3등급으로 상향시켜 반영한다는 거죠. 가천대가 조금 특이하게 반영하는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 졸업생들의 실기 문제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실기 문제들이 최상위권 대학의 실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쟤는 서울대를 가세요, 뭐 건대를 가세요, 국민대를 가세요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의 입학 전형이 바뀌면 일반 계열도 다른 대학의 입학 전형들이 바뀝니다. 미술대학도 비슷한 유형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권 대학의 실기 문제들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위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밑에 선호도가 조금 더 낮은 대학들의 실기 문제도 최상위권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형태를 연상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해라. 정면도와 측면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림 A와 B를 문자로 인식해서 주제가 나오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제를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해라. 평가 기준을 보시면 표현 능력도 보지만 화면을 구성하는 조형 능력, 논리적으로 연상하는 능력, 투시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입체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저희가 이제 수학 시간이나 또는 과학 시간이나 또는 기술 가정 시간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미술 실기 문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국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플러 도면을 보여주고 이 스테이플러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스테이플러를 그리는 게 아니죠. 작동 원리를 표현해라입니다. 자, 국민대도 마찬가지지만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의 목가구 공예품을 보여주고 요거를 재구성해라. 파란색 볼펜만으로 표현해라. 이게 문제 1번이고 문제 2번이 저는 해체된 구성 요소를 가지고 뭔가 화면을 꾸미고 화면을 구성해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 놀이기구를 디자인해라 랍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서울 한양대 응용미술교육과 문제도 올해 놀랍게도 놀이기구를 디자인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를 2개나 3개를 제시하고 제시된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라. 화면을 역동성을 표현해라. 공간감을 구성해라. 라는 문제들이 최상위권 대학에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그 밑에 대학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천대가 작년부터 기초소형평가를 시작했죠. 그리고 건국대도 기초디자인이라고 명명은 해놨지만 예전에 오리지널 기초디자인이 아니라 건국대만의 기초디자인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제시된 도면들, 도형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수학 시간에 배우는 용어들이고 개념들이고 이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과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고 배치해라. 더 이상 우리한테 배추를 제시하거나 또는 뭐 드론을 제시하거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라는 문제가 건국대도 이제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기 유형들이, 실기 문제들이 예전의 실기 유형들이 아니라 대학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우 빠르게 급작스럽게 실기 문제 유형들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단순히 이제 학원에서 그리는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학생이 스스로 최근 3개년 정도 실기 문제 유형들을 찾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시험 볼 때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까를 고민을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지대는 용인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 명지대학교로 내려왔더니 와인병이 들어있는 저 얼음 케이스,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옆에 있는 소화전,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해라.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 디자인 문제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오리지널 기초 디자인 문제를 내는 대학들조차도 제시되는 이미지나 사물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의 기초 디자인들조차도 뛰어난 묘사력과 표현력을 요구하는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회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미술 계열도 더 이상 인체를 그려라, 정물을 그려라 하는 실기 유형은 서울권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서울대 서양학과 통합실기도 보시면 작년 문제죠. 초등학생들이 쓰는 크레용을 가지고 미술을 그려라 해요. 조건도 없어요. 연필을 가지고 학교를 그려라 해요. 조건이 없어요. 아이들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학생들의 사고력, 발상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아마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대 회화과 실기 문제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린 건 알았고 인체 비례도 그린 거 알았는데 이 다빈치가 고안한 무한 동력 장치, 저 그림은 저조차도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던 그림인데 이게 통합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책이 아니라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회화과 문제입니다. 다빈치의 기계 설계를 참고해서 기계 하나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드로잉하고 그 기계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서술해라. 물론 2차 면접이 1시간밖에 되지 않고 면접 시간도 10분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대 정도를 도전하는 아이들의 실기 실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2차 면접 문제에서 변별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화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단순히 인체나 정물만 하기보다는 내가 목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실기 유형들을 꼭 분석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여대 조금 이제 학교가 뭐 최상위권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학교인 서울여대조차도 발상과 묘사를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대상과 주제에 대해 주관적 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를 혼용해서 표현해라. 그러니까 잘 그리기만 하는 거 갖고는 조금 부족한 거죠. 거기에 본인의 어떤 생각, 창의성, 발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실기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실기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실기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만 생각하시는데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도 생각보다 많고요. 정시로 가면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100% 전형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미술대학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선발하는 대학들이 모두 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미술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미술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다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쟁자들이 예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술대학을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남부에 있는 미술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고요. 작년에 3학년 담임을 맡았고 저희 반 아이들이 26명이 미술대학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11명 정도가 서울 경기권 대학으로 갔는데요. 실기 전형으로 간 친구는 2명입니다. 저희 학교가 그렇다고 신설 5년차 학교라서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실기 전형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이 수시에서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걸 보면서 저는 일반고에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비실기 전형을 조금 찾아보고 실기 전형도 물론 쓰시겠지만 비실기 전형으로 2-3개 정도 섞어서 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올해 2022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은 모두 지역균형으로 10% 이상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대학에서도 지역균형으로, 이거 지역균형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동안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공부를 잘하는 1, 2등급 대 아이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 서울 경기권에서 지역균형이 10% 늘어나면서 3, 4등급 대 애들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학교장 추천 전형에 도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고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왼쪽에 있는 표는 내신 또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미술대학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도 결국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서울 경기권 대학들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보지 않고 미술대학 학생을 뽑는구나. 내신 성적의 컷이, 합격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뭐 1, 2등급 대 아이들이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내신 성적이 1, 2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더 좋은 학교를 도전하겠죠.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은 가만히 보시면 경기대 보십시오. 미디어 영상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고요. 파인아츠 학부가 올해 처음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한국화, 서양화, 미술 경영 그리고 서예, 한국화, 서양화, 미술 경영, 서예가 합쳐진 학부예요. 2학년 때 전공이 나눠져요. 이 파인아츠 학부를 교과 전형으로 8명,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8명. 그런데 수능 최저가 2합 7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2합 7이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탐구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게 디자인 계열도 아니기 때문에 파인아츠 학부는 4등급 초중반 아이들도 추합이 돌면 2합 7만 맞추면 합격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한테는 2합 7을 무조건 맞춰라. 경기대 파인아츠를 안정권으로 넣고 나머지 학교들을 좀 과감하게 도전해보자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실기 준비를 너무 늦게 했거나 또는 실기 준비를 안 했지만 미술대학에 좀 도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요 표를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100% 전형입니다. 대학들이 참 좋죠. 인지도가 높은 대학들입니다. 다만 수능 100%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수능 점수가 100분위가 90은 넘어야 수능 100% 전형으로 미술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대학들은 수능 100% 전형이다 보니까 국영 수탐이 들어가요. 즉 수학이나 과학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경희대는
국영탐만 반영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내가 국영탐을 중심으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경희대 국제캠퍼스 비실기 전형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저기 상명대 천안 AR, VR 미디어 디자인학과 실기시험 보지 않습니다.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대학이고, 여기가 이제 어쨌든 상명대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있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 입결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초중반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서울여대 첨단 미디어 디자인학과 올해 수시 때 갑자기 쳐들어온 학과입니다. 국민대 AI 디자인학과, 타 대학에 있는 융합 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과와 비슷한 계열의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자인대학, 미술대학에 들어있습니다. 이 서울여대 첨단 미디어 디자인학과도 실기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시에서는 성적 학종,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신설학과들도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대학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저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친구들도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지만 성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학들이 다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고요. 일반 계열도 마찬가지지만 서류, 즉 숫자를 뺀 학생부에서 숫자를 뺀 텍스트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부에 나와 있는 정량평가된 숫자로 된 성적들, 그리고 글자, 텍스트로 된 성적들, 정성평가된 부분 둘 다를 동시에 반영하는 겁니다. 대학들이 워낙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다 보니까 서울권은 보통 국영탐 1, 2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도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요. 경기권은 2, 3등급. 사실 4등급까지만 내려와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보시면 대학의 레벨들이 워낙 어쨌든 좋은 대학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내가 1, 2등급 또는 2, 3등급대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학교에서 미술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했거나 또는 미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 열심히 다양하게 꾸준하게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저는 도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올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수능 최저가 국어, 영어 둘 중 하나 3등급이 걸려있죠. 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종들은 저는 적극 도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 작년에도 홍익대를 4명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3차 면접까지 갔습니다.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왜요? 삼합 9를 못 맞춰서요. 이게 이 수능 최저 삼합 9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 2학년 친구들이 진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수능 준비를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기 전형이 됐든 또는 서류 전형이 됐든 교과 전형이 됐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점수만 나온다면 서울 경기권 미술대학을 가는 건 굉장히 가까워질 수도 가능성이 매우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국민대 AI 디자인학과입니다. 여기가 프론티어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명 선발하고요. 5월 30날 수시에서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AI 디자인학과는 어쩌면 미술 활동을 준비했던 친구들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코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미술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은 미술 창작을 이수하거나 미간비를 들었거나 이런 친구들이 더 유리한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한양대 에리카가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7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자소서를 보지 않는 학교죠. 학생부만 가지고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술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좀 꾸준하게 뭔가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은 한양대 에리카도 올해 좀 도전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디자인대학 서류를 한번 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상명대 천안도 디자인예술 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좀 멀긴 하지만 원주에 있어서 멀긴 하지만 연세대 미래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꽤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플러스 면접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홍익대는 서류가 학생부와 미활보죠. 그런데 홍익대학교의 서류가 미활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서류는 학생부입니다. 학교에서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미술대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거 서류고요. 그 근거 서류를 가지고 미활보를 쓰거나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마시고 아, 내가 홍익대를 갈 거면 미활보를 학원 가서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내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술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 주제 탐구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홍익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미활보가 아니라 자소서죠. 학생부와 자소서입니다. 미술대학의 서류도 고대, 이대, 홍대를 제외하고는 학생부와 자소서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서류인 학생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변경되고 있는지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현재 고3, 고2 학생들은 졸업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기당 수상이 한 건만 들어가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학기당 한 건 들어가는 수상을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고 원서 접수할 때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고 내가 6개 학교를 지원하니까 수상을 대학별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학종을 쓰는 친구들이라면 지금부터 본인의 학생부를 펴놓으시고 어떤 수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6월 모평도 끝났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미술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지금부터 수시 전략을 조금 세워 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빨간색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이제 모두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독서활동, 수상이 미반영되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대학 갈 때 미술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학생부에서 내가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겠죠. 독서도 수상도 자율동아리도 개인봉사도 다 빠진다면 결국 남는 것은 교과활동이죠. 미술, 그리고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그리고 그 외에 공동교육과정이나 또는 뭐 주문형 강좌나 요즘은 여기 울산도 그런 것들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도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미술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이수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 이수하시고 만약에 학교의 여건상 교육과정을 이제 학생 개인이 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학교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다면 내가 미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교과 이외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 미술 선생님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이나 또는 홍익대학교의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 이런 것들은 꼭 찾아보세요. 특히 이제 고3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 찾아보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은 꼭 찾아보세요.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는 교과활동 5개, 비교과활동 5개입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형식만 조금 다르지 이화여대랑 홍대는 교과활동 5개, 비교과활동 5개예요. 그런데 이 교과활동이 내가 1학년 1학기 때 미술을 들었고 2학기에는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미술과 관련된 활동 하나밖에 적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과 관련된 학기당 활동 하나예요. 내가 3년 동안 1학년 때 미술 1학기 때 들었고 2학년 때 미술 창작을 1, 2학기를 들었다. 3학년 때는 미술이 없다. 그러면 미술과 관련된 교과 활동은 3개밖에 못 적는 거죠.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해요? 못 적는 게 아니라 미술 과목이 아니지만 타 교과에서 활동한 미술과 연관된 활동들을 적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라고 할까요? 기술과정 시간에 명함 만들기를 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미술과 관련된 교과를 많이 이수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타 교과에서 내가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 친구를 보니까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확률과 통계, 수학 시간이잖아요. 대부분이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학이 본인과 관련 없는 과목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확률과 통계 시간에 그 통계 부분, 통계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행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지, 기능을 보고 선택하는지, 아니면 색깔을 보고 선택하는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로 만들어서 확통 시간에 수행평가로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연결시키고, 그거를 홍익대학교 교과 활동으로 적는 친구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술이 아니지만 타 교과에서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연계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홍익대, 이화여대 교과활동 5개, 비교과활동 5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창의활동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고려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성적 컷이 너무 높아서 2등급 초반, 그리고 3화8, 수능 최저 3화8, 그리고 이제 양식을 보시면 상장, 증명서류, 작품, 교회 활동도 적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게 이제 미술대학 디자인 조형학부지만 이게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반 어학 특기자나 수학 특기자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외부 상장이나 외부 활동도 적을 수 있어서 어쩌면 저는 일반고 아이들은 도전하기에 조금 벅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1학년 친구들이라면 좀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내신 관리하시고 수능 최저 관리하면서 고려대도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3화8을 맞추는 친구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고려대도. 자, 이화여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와 마찬가지로 교과 5개, 비교과 5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홍익대 면접 문제입니다. 자,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미술 대학들은 모두 면접이 있습니다. 이 홍익대 면접 문제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홍익대 면접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거든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데 그 일주일 동안 면접을 준비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익대 면접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술 교과서에 나온 이미지가 면접 문제로 출제돼요.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요 3개의 미술책 정도는 1학년 때부터 좀 확보해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 우리는 미술대학 갈 건데 미술책을 넘겨보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 심심할 때 틈틈이
미술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고전 명화부터 현대미술 작품까지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 이미지로 나와 있고 그 옆에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정말 간결하게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알짜배기만. 그래서 이 홍대 면접 문제는 그렇게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교과서를 조금 핸드폰 보는 거에 10분의 1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틈틈이 이 미술책들을 쭉 보고 미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쌓아왔던 친구들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면접 문제들입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홍익대 면접 문제고요. 세종대가 만화 애니메이션 50명, 디자인 이노베이션 50명, 100명을 100%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는 학교죠. 그런데 세종대 면접 문제가 꽤 까다롭습니다. 제시문이 나오고 그 제시문을 근거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발표해라.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홍익대 2번 면접 문제였습니다. 홍익대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발표해라. 세종대는 제시문을 제시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발표해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면접 문제들을 많이 접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수능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지문도 짧고. 다만 세종대는 제시되는 제시문들이 미술이 아니라 생활과 윤리, 디자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이나 또는 이제 생명과학 이런 데서도 제시문들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수학, 과학 시간에 혹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더라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열심히 듣고 그거를 내 지식으로 좀 만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학, 과학 시간에 배우는 기초 개념들이 실기 문제로 또는 면접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기대 디자인 비즈 면접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고요.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술 시간, 진로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죠. 심벌 마크를 디자인해라 였고요. 경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분이라는 시간을 주지만 묘사력을 보는 게 아니라 발상력, 창의력,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세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미활보를 가지고 또는 학생부 자소서를 가지고 하는 면접이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지만 그게 미술 성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술은 ABC죠. 등급 산출이 되지 않는 미술 성적, 숫자로 된 미술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실기 문제 유형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순수미술 계열이든 디자인 계열이든 중요한 것은 표현 역량이 아니라 사고 역량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고흐의 그림도 다빈치의 그림도 렘브란트의 그림도 똑같이 따라 그리고 심지어 창작은 아니지만 마치 창작한 것처럼 착각이 드는 추상화까지 인공지능이 그리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이제 미술가들에게, 디자이너들에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는 서로 다른 지식과 지식을 융합해서 이거를 디자인으로 또는 새로운 콘텐츠로 새로운 영상 작품으로 새로운 만화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융합적 교과 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융합적 역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지식과 지식을 융합해서 나만의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러려면 미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이 아닌 다른 교과의 성적도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국영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학종도 생각한다면 수학, 과학도 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버리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수학과학을 사실 실기까지 준비하면서 1, 2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서울권 학종을 생각한다면 3, 4등급, 경기권까지도 생각한다면 4, 5등급 정도는 수학과학을 좀 관리를 해놓으시면 학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반영을 할 때 국영수과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여대 이런 데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교과를 반영하거나 국영수사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영사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 친구들도 수학과학이 1, 2등급인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등급이 40%에서 60%까지인 건 아시죠? 5등급이 중간이라는 거예요, 내신에서. 이 5등급을 넘어가서 6, 7, 8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국영탐이 모두 다 1등급이어도 조금 벅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 과학도 버리지 말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더 중요한 건 전공 관련 교과서 혜택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공 관련 그런 미술 교과서 혜택만 필요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술을 전공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미술에 대한 기초 소양 또는 미술에 대한 표현 능력,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발상 능력을 타 교과의 지식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혜택이 미술 교과서 혜택은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수학에서도 음악에서도 과학에서도 영어에서도 사회에서도 얘가 본인이 관심 가진 미술과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관심 주제, 관심 분야를 사회랑 수학이랑 영어랑 어떻게 연계시켜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지가 교과서 혜택에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수행평가나 또는 토론이나 발표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많이 하셔야 되고 나를 지도하시는 교과 선생님, 영어쌤이든 수학쌤이든 체육쌤이든 교과쌤께 제가 디자인 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발표 자료를, 이런 발표 주제를,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2, 3학년은 어쨌든 수상 동아리 출결 들어가기 때문에 학종이니까 미술과 관련된 수상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미술대회가 없어요. 또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불만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기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나의 융합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면 좋습니다. 미술대회도 좀 있고 기왕이면 봉사상도 좀 있고 기왕이면 토론상도 있으면 좋고 이게 수학과 관련 아이디어 발명 이런 거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미술대학을 갈 건데 미술 동아리 들어가야 돼. 우리 학교에 미술 동아리가 없어? 괜찮습니다. 왜 미술 동아리에서만 미술 활동을 할 수 있죠? 방송반에서도 할 수 있고 신문 편집반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저는 과학실험탐구 동아리에서도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실험탐구 동아리에서 우리 동아리의 실험탐구 활동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서 전시를 하면 그게 더 멋진 미술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미술이 없어요. 미술 활동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진로를 탐구하고 개척해 나가는 게 대학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올해 그리고 고2 학생들 2023 미술대학들의 전형 변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전형 변화를 정리하면서 조금 많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가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3년 전부터 입시 전형 휙 바뀌었습니다. 올해 동양화, 서양화, 조소만 빼고 디자인 공예는 모두 실기가 정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예하고 디자인은 어쨌든 지역균형 그리고 디자인과 일반 전형 비실기만 수시에 남고 실기 전형은 모두 정시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정시전형 선발 방법이 저는 슬프더라고요. 1단계가 수능 100%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서 실기가 30%입니다. 면접도 30%가 있습니다. 실기의 비중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 수능 반영 방법을 보시면 국어 100점, 탐구 100점 필수 반영이고요. 수학은 4등급부터 감점이 들어갑니다. 수학이 4등급부터 감점 들어가요. 영어는 2등급부터 감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가려면 내가 수학을 그래도 최소 4등급, 3, 4등급은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정도면 영어는 1등급이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우선 실기 전형은 모두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수시는 디자인과 7명 일반 전형 비실기만 남았습니다. 지역균형도 미술대학은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서울대학교 실기 전형 선발이 1단계 수능 100% 5배수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10배수였는데 5배수만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디자인과는 수학이 필수 반영입니다. 즉 국수 탐이 반영되는 거죠. 디자인과는. 그러니까 서울대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수능 수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동양화 조소서의 공예과도 2등급부터 차등 간점입니다. 2등급이 0.4점, 3등급이 0.8점. 사실 우리 대학의 합불이라는 게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0.12점, 0.12점 가지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2등급부터 차등 감점이라는 얘기는 저는 최소 2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슬펐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은 이제 서울대를 가기가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홍대입니다. 홍대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홍대를 모두 도전을 하고 예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지도하는 아이들처럼 미중반 아이들도 심지어 특성화고에서 디자인 계열 아이들도 홍대는 모두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대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자격 조건이 미술에 관한 교과, 진로 선택, 한 과목 이상 이수 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도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술만 했어요. 미술 창작도 안 했고 미술 감상과 비평도 안 했어요. 라는 경우에는 이제 홍대 그 입학처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대한 소명서를 쓰면 지원을 가능하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어쨌든 실기를 1도 보지 않고 100% 비실기로만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어떤 기초 소양이나 역량을 서류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미술에 관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한 걸 가지고 평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1단계가 성적 20%, 서류 80%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활보가 아니라 학생부와 미활보입니다. 미활보는 학생부를 근거로 쓰는 서류고요. 저 학생부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학생부는 교과 세특,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내가 미술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를 못했다면 타 교과에서 미술과 관련된 주제나 또는 미술과 관련된 표현 역량을 타 교과에서 연계시켜서 표현한 활동 내용들이 교과 세특에 적혀 있는 게 좋고요.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물론 미술과 관련된 활동이 드러나야 되겠죠. 즉 교과 20%보다 서류 80%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제가 이것 때문에 올해 초에 굉장히 이제 입학처에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물어봤던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국어, 영어, 미술,
수학, 사회, 과학 중 가장 성적이 좋은 한 과목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국영, 사, 미 반영을 했던 거죠. 올해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미술이 빠져버렸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1인데 성적 좋은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수 단위 합이 큰 교과가 자동 반영되는 거예요.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이수 단위 합이 가장 큰 교과가 자동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홍익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내가 선택한 과목들과 교육과정을 좀 보시고 나는 홍익대를 준비할 때 국영수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국영사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1학년 때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과가 20% 반영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입학처 전화했을 때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 단위수가 큰 거를 하면 대부분 수학이 반영이 될 텐데 그랬더니 수학적인 역량이 특히 디자인하는 아이들한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수 단위 합이 큰 교과가 자동 반영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내년부터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폐지됩니다. 서울은 남아 있습니다. 서울은 수능 최저가 3합 9고요. 현재 고2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2합 7이 폐지된다는 얘기는 서류 80%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겠죠. 고민을 하시고요.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가장 큰 변화가 올해 AI 디자인 학과가 퍽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AI 디자인 학과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명 선발하고요.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15명 선발하지만 국민대는 1단계가 수능입니다. 교과 3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능 국영탐 100분이 90 넘으셔야 될 것 같고 면접이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사고력 평가가 20%나 들어가 있죠. 실기 비중은 30%입니다. 이 AI 디자인 학과는 어쨌든 뭐 코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역량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디자인과 관련된 역량과 활동을 해왔으면서 동시에 수학과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친구들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대가 AI 디자인 학과 설명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프로그래밍 활용 능력보다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수학과학과 관련된 역량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해왔던 친구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1, 2학년 친구들은 내년에도 왜냐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한양대 에리카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7명을 선발하고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 반영 비율을 15% 확대시켰습니다. 성신여대. 그 성신여대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사고의 전환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가 상담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사고의 전환을 하길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길래 사고의 전환 실기를 준비하고 있니? 그랬더니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는 올해부터 사고의 전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소묘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죠. 그리고 작년까지 공예과 산업디자인과가 소묘와 기초조형 둘 다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부터 소묘 또는 기초조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미술대학에 대한 여러 입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저도 해마다 변화되는 이 미술대학 입시 전형을 해마다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실기를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그 진학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실기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입시 정보가
과연 정확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도 학원에서 사고의 전환하면 성신여대 간다 하니까 준비하고 있던 친구거든요. 저는 입시에 대한 정보는 제가 하는 말도 100%가 아닐 수 있고 또 선배들이 특히 작년에 합격한 선배들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입시 전형이 달라요. 이렇게 실기 문제도 바뀌지만 수능 반영 방법도 바뀌고 내신 성적 반영 방법도 바뀌고 반영 비율도 바뀌고 작년에 합격한 선배가 이렇게 갔다더라. 그럼 나도 이런 거 굉장히 무모한 자세고요. 입시 정보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고3 2023 대입 기본 계획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대입 기본 계획을 보시면서 우리 애가 또는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실기를 또는 내신 성적은 수능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정보들을 너무 믿고 의지하시면 조금 나중에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첨단 미디어 디자인학과 미술대학에 들어있습니다. 공학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첨단 미디어 디자인학과, 국민대 AI 디자인학과, 상명대 AR, VR 디자인학과랑 같은 맥락이에요. 신설됐고 실기로 뽑지 않습니다. 미술대학인데 학종과 교과, 정시는 수능 100%로 뽑습니다. 경희대 올해 네오르네상스 수능 최저 있고 내년에 다시 없어집니다. 이화여대 올해 수능 최저 2함 6. 근데 이제 이화여대는 학종에서는 국영수사과 성적을 주로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준비한 이화여대, 홍대, 서울대 뭐 이런 데를 좀 도전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만화 애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죠. 4년제 대학만 준비해 봤습니다. 만화 애니 계열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 선발하는 대학이 세종대, 상명대, 홍익대입니다. 물론 부산대도 있죠. 부산대는 사실 서울권 대학보다 훨씬 입결이 높더라고요. 깜놀했습니다. 수능 최저가 3합 7입니다. 3합 7이면 서울대학교 3합 7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강남의 서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의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대학들이 모두 비실기입니다. 그러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이 특히 이제 그림을 좋아하고 즐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본인이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를 조금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림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성적 관리와 학생부 관리를 하셔서 비실기 전형을 저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50명 뽑습니다. 그리고 상명대, 서울, 천안, 홍익대, 세종 영상 애니메이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도 상위권 대학들은 모두 수능 100%로 홍대는 물론 서류도 보지만 그리고 그 이외의 학교들이 실기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화하는 친구들이 모두 청강문화산업대를 가겠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청강문화산업대는 전문대학교잖아요. 수시 6개, 정시 3개랑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청강문화산업대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조금 힘들겠지만 수시라면 학생부 종합, 정시라면 수능 또는 4년제 대학의 실기들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청강문화산업대만 준비하다가 N수를 몇 번을 하시려고요. 왜냐하면 청강문화산업대는 예고에 있는 만화과 아이들, 특성화고에 있는 만화 애니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처럼 일반고에 있는 만화 애니과 아이들, 심지어 청강대는 N수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만화를 한다 하는 애들은 모두 청강대를 도전하기 때문에 청강대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성공하기가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청강대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4년제 대학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정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군에서 한 개 대학, 나군에서 한 개 대학, 다군에서 한 개 대학밖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고3 친구들 정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6월 모평 결과까지 나왔으면 사실 내 수능 성적은 나온 거예요. 우리가 7, 8, 9, 10, 11까지 수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기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를 하는데 수능만 준비하는 일반 계열 친구들, 수능만 준비하는 N수생, 재종학원에 가 있는 N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실기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6월 모평보다 성적을 올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월 모평 결과를 놓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가군에서, 나군에서, 다군에서 한 두 개씩 골라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나군에서 두 개, 가군에서 두 개, 다군에서 두 개 정도를 고르시는데 고르는 기준은 첫 번째는 내 모평 성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고르셔야죠. 내 모평 성적으로 내 모평 성적이 그렇게 내가 지금 뭐 100분위가 60인데 80으로 뛰진 않는단 말이죠. 현재 100분위가 60인데 한 68 정도는 올려봐야지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자리 수를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내 모평 성적 기준으로 목표 대학들을 정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실기 유형이 비슷해야 됩니다. 실기 유형이 비슷한 대학들을 고르셔야지 대학 이름만 보고 고르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 번째는 수능 반영 방법과 비율을 보셔야 돼요. 이게 같은 미술대학인데 국영탐을 반영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영탐을 반영하긴 하는데 국어 60, 영어 20, 탐구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영탐을 1대1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탐구를 2개 반영하는 데도 있고 1개 반영하는 데도 있고 수학을 선택으로 놓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수능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을 목표대학 정하실 때 꼭 보셔야 됩니다. 왜? 3월, 4월, 5월, 6월까지 모의고사 4번의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능에서 더 강점을 가진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더 유리한 과목들이 나올 수 있는 대학을 고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한국사가 반영되는 대학이 꽤 많습니다. 건대나 동국대는 대놓고 5%를 반영하고요. 그 이외의 대학들도 가점이나 감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점이나 감점으로 반영할 때 대부분의 기준이 4등급이에요. 사실 한국사 4등급 받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게 아예 놓아버리면 또 4등급이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도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냥 기출문제 푸는 정도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탐구 반영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여기를 오기 전에 제가 지도하는 아이 상담을 한 친구 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3이 돼서 정신 차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별로 좋지 않고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정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능이라는 게 몇 달 공부한다고 성적이 쑥 오르진 않으니까 물어봤더니 탐구를 도대체 너는 몇 과목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2과목 한대요. 저는 탐구를 굳이 2과목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국대, 중앙대 이상만 탐구 2과목을 반영하거든요. 그 밑에 급 학교들은 대부분 탐구 1과목이에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은 탐구 2과목, 국어, 영어 하면서 실기까지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은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서 탐구를 하나 보는지 2개 보는지 그 아까 정한 6개 대학 탐구가 하나라면 저는 과감히 하나를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탐구는 지금부터 뭐 인강 같은 거 하나 선택해서 한 3바퀴, 4바퀴 정도 수능 볼 때까지 쭉 돌리시면 1등급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운이 좋으면 2등급, 실수를 안 하면 3등급, 2, 3등급 정도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지금부터는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들을 보시면서 학교들을 좀 찾아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표예요. 탐구에 있는 괄호 안에 숫자는 탐구 반영 숫자고요. 그 다음 밖에 보면 서경대가 국어 40괄호, 수학 40괄호, 탐구 40괄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국수, 탐 중에 두 과목 선택하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선택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 표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저희 학교 친구가 수시 6개 다 떨어지고 수능 아이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좀 그러네. 영어 3등급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좀 꾸준히 했던 친구예요. 영어 3등급이고 국어 100분위가 56. 잘 본 건 아니죠 사실. 탐구를 31을 받았어요. 100분위를. 그래서 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을 실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시에서. 그래서 국어 영어 반영하는 대학만 적극 찾은 거죠. 이 친구는. 국어 영어 반영하는 대학을 서울 경기권에서 적극 찾았더니 가천대와 명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명지대와 가천대 봤더니 가천대는 기초소양과 기초디자인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가천대가 서울에 매우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성남의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명지대가 국어하고 영어만 50, 50 반영하는데 얘가 3등급이라 그랬잖아요. 3등급까지 감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98, 96, 마이너스 4점. 즉 96점을 가진 거예요. 3등급을 받았는데 96점, 그리고 아까 국어 100분위가 56점 합쳤더니 한 77점 정도 되죠? 명지대 실기 전형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강점을 가진 과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국영탐 다 하지 마시고 강점을 가진 과목들을 지금부터 4개월 남은 동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안 좋아요. 또는 수능도 안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당연히 적극 도전하셔야죠.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고요. 이 학교들은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경쟁률은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학원에서 실기 준비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지도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한양대 에리카 실기 전형으로 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선배와의 대화 한다고 이 친구가 와서 실기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본인이 실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매일 지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봤더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2시간 동안 항상 화면 구성을 한 장씩, 하루 한 장씩 1년 동안 하고 왔대요. 에리카가 올해는 학종으로만 뽑지만 작년까지는 실기 전형이었어요, 수시가. 그래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학원에서 하는 실기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실기도 공부처럼 접근해라. 너가 스스로 특히 화면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매일 하루 한 장씩 그려야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 각오로 도전한다면 내가 혹시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실기 비중이 높은 이 대학들 합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미술하는 친구들은 모두 묻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를 준비한다면 수학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상 디자인, 패션 디자인, 건축, 공간 디자인 쪽은 수학 필수 반영인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 계열도 수학을 선택으로 놓은 대학들이 많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대학들은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실기 전형이면 100% 수학을 버려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실기 전형은 94% 정도는 수학을 안 하셔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실기 전형임에도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학종이나 교과 전형이나 수능 100% 전형은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내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전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수학을 놓을지 안 놓을지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말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결정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감하게 무모하게 내가 미술대학이니까 수학을 버리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실기전형으로 갈 건데 출결 관리 꼭 해야 돼요? 라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출결 관리 하셔야 되고요. 실기 전형이지만 출결을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제가 서울 경기권 대학만 여기는 정리를 했지만 전국권 대학들을 쭉 보다 보면 지방권에 있는 사립대, 국립대는 출결 점수를 거의 8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도 아이들을 잘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데 학교에 결석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좋은 대학, 국민대 댕기는 친구도, 홍대 댕기는 친구도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결석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조금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 출결 반영 점수가 반영 비율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방권은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이지만 출결 반영, 그러니까 출결 관리라고 하죠. 출결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특히 미인정 결석을 만드시는 건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1시간 40분 정도 미술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미술대학에 대한 어떤 입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들리는 그 입시 정보들을 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입학처에 들어가서 각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내년도 우리 아이의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꼭 찾아보시고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쭉 찾아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입시 정보들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한 강의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빠뜨리고 설명하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넷 정보, 유튜브 정보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학처에서 기본 계획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부분 실기 전형을 준비하잖아요.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학원을 오래 많이 다닌다고 실기 전형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공부, 영어 공부하는 거랑 그림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숫자로 하는 공부냐, 텍스트로 하는 공부냐, 이미지로 하는 공부냐의 차이죠. 이미지로 하는 그림 공부도 예습하셔야 되고 복습하셔야 되고 자기주도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미술대학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미술학원 안 다니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나만큼은 다니죠. 다른 아이들이 미술학원만 다닐 때 나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그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지? 미술 선생님 또는 내 실기 선생님하고 상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고요. 세 번째는 너무 무모하게 성적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친구들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고1, 2 친구들은 정말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남았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학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적이 대학을 결정합니다. 아, 내가 100분위가 80이 넘었어. 그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도전해봐. 근데 합격하려면 그림 잘 그려야 되니까 그림도 열심히 그려. 이거라는 거죠. 너 그림 되게 잘 그린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100분위가 80이 넘어? 그럼 서울권 대학을 도전해야지. 100분위가 70 정도 나와? 그럼 경기권 대학을 도전하자. 이렇게 가는 거지. 너 매일 A권대 성적 그림이 실기가 A권대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끝까지 힘드시더라도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성적을 끝까지 가져가는 친구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성공하시고 대학에 가서도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공부라는 건 결국 어려운 공부 하시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초 수학 능력을 가지고 대학에 어려운 공부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대학 공부하러 가는 곳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림도 예습하고 복습하시면서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에 모두 성공하고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